쉽다고 너무 마음 놓으면 안 돼. 이 모의고사. 이게 정말 편안하게 돼야지 이보다 어려운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편안하게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이 정도 난이도가. 39번입니다. 역접의 연결어 있어요? 없어. 그 무시. 바로 꽂는 거야, 그냥 본문으로. 각각의 새로운 물결이야. 기술의 물결은 발명이 된데 강화시키려고 이용자 편의를, 그지? 이용자가 편해지려고 기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 뭐뿐만 아니라 안전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편리하기도 돼야 되는데 안전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지? 오케이. 당연한 얘기. 그러나 때때로 These do not necessarily go hand in hand. 자,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편의랑 그 다음에 안전 둘 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느낌 옵니까? 편의랑 안전 둘 다가 손을 잡고 꼭 오는 게 아니래. 그렇게 쉽게 서로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행, 변이, 컨디션이 뭐야? 변이, 이행, 변천, 과도기 이런 뜻이야. magnetic strip, 어떤 자석띠에서 장착이 된 칩으로 넘어가는 이행, 그것은 가볍게 아주 약간 느리게 늦췄대요. 거래를. 뭔 얘기야? 뭐 매그네틱 스트랩에서 칩으로 넘어갔나? 뭐 우리 잘 모르죠, 그지? 카드 얘기하는 건가? 카드 너네 아냐 혹시? 여기 신용카드 보면 옛날에 여기 자석띠가 있었어. 근데 요새는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돼갖고 요런 마이크로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지 않냐? 뭐 그거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래갖고 거래가 약간 느려졌대요. 때때로 좌절시키면서 고객들을 급한 상태에 있는 고객을 좌절시키면서. 그러니까 편리해야 되는데 안전함을 추구하다 보면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이해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까칠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꽂아보는 거야.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명령문인가?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라. and.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러면이니까. 그러면 잠재적인 고객들이 딴 데로 갈 것이다. 불편하게 되면, 거래가 늦어지면 딴 데로 간다. 오케이. 연결이 끊기진 않죠. 자, 2번으로 꽂아보세요. 이 장애물은 obstacle, applies, 적용이 되는데 몇 개의 단계로 적용이 된답니다. 이 장애물 나왔어? 뭔가 좀 이용을 늦추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그 장애물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따지자면 2번도 끊긴 건 아니잖아. 그지? 약간 물음표? 바로 고를 수 없어요. 그지? 이 장애물은 다른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3번으로 이렇게 꽂아보자. 패스워드, 비밀번호나 더블 키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중키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은행 거래하려고 하다 보면 카톡으로 인증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막 그런 경우 있지. 네이버 인증하든지 보안서 인증. 너네 안 해봐서 잘 모르니?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And the biometrics, 어떤 생체 암호키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지문이나 아이리스가 홍채야.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a way of keeping the account details hidden. 모든 그 계좌의 정보, 이때 어카운트 계좌입니다. 계좌의 세부적인 정보를 유지시키는 거야. 숨겨진 채로. 뭐로부터? 잠재적인 사기꾼들로부터. 그리고 또 뭐로부터? 너의 데이터를 어두운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거야. 오브가 왜 두 번이 나와? 앞에도 오브가 있잖아. 이 오브가 1번이고 여기 뒤에 있는 오브가 2번이야. 병렬로 연결하려면 접속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왜 컴마로 연결했어? 몰라? 얘 그냥 이렇게 썼나 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문법 문제로 낼 때는 저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오브 두 개를 연결했는데 어떻게 컴마로 연결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래.
문법이 좀 깨진 겁니다. 단절이 느껴지진 않아요. 자, 일로 가야 돼. 그러나 they all inevitably add a burden.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그 지문이라든지 홍채, 뭐 이중 암호키 확인,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담을 추가해 준대요. 그 계좌의 이용에. 그치, 거래하려면 짜증나잖아요. 막 인증 비번 여러 번 눌러야 되고 공인 인증서 막 들어가야 되고 막. 그치? 단절 없습니다. 자, 불안해져요. 5번으로 갑니다. This is all useful. 잠시만요. 앞의 내용은 부담을 준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5번을 분기점으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수준에서는 유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지? 단절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지? 대신에 it can be reassuring. 자, 안심시켜 준답니다. 데디아를 안다는 것을 안심시켜 준대. 너의 은행이 keeping alert. 깨어있는. alert 깨어있느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대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심을 시켜준다는 거야. But, 그러나 it becomes tiresome. 피곤해진답니다. 만약에 너무나 많은 그런 전화들이 받아진다면,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search code 이걸로 답을 골랐어야 돼. 이래야지 정확하게 푼 거예요. 자, 삽입이라든지 순서 배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조금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그널 찾기야. 이 시그널은 전통적으로 지시대명사라든지 정관사 더라든지 연결어, therefore나 however 같은 거, also, such 이 5개가 엄청 유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야 돼. 근데 요새 이걸 사용해갖고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내용의 결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앞뒤로. 끝부분과 첫 부분. 첫 끝부분. 요새 이 시그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왔잖아. 쉬웠다는 거야. 서치 콜즈 이거 놓치면 못 풀어요. 알겠지? 이거 말고 이상한 논리 들이대면서 다른데 선생님 뭐 1번 아니면 2번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나요? 막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논리적 단절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꿔지질 않아. 그래서 다른데 절대 못 들어가고 여기 딱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40으로 가볼까요? 자, 국룰이 1번이야. 40번은 국룰이 1번입니다. 풀다 보면 1번이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 다른 문제들이 정답이 3, 4, 5번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거나 정답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빈칸이라든지 요약문 이런 건 1번으로 답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40번은 1번이 많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수능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겠냐. 제목이랑 있잖아. 요약문은 압도적으로 1번이 많이 나와. 물론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보고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그 시험을 나보고 찍어보라고 하면은 나는 이 제목 요약문 빈칸은 다 1번으로 기둥 세우고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자, 그런 의미에서 1번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depending on이 뭐뭐에 따라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즈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the capacity of designers, 그 디자이너의 능력이야. coordinate, 조정하려고 하는 능력이야. 팀에 기반한 일하는 환경에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디자이너의 능력, 그것이 중요하대. 뭐만큼?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qualities, 특성이나 자질만큼이나 중요하다. 팀전을 해야 된다라는, 팀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이즈에 따라서. 오케이. 뭐 그런 느낌의 얘기인데. 자, 어디서 답이 나오는지 볼게요. striving. 분투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개인적인 personality, 성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디자이너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should not be surprising. 놀라운 게 아니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라고, gem플하라고 교육을 받은 거야. 그리고 디자인 문헌들도 포함합니다. 수많은 어떤 참조 사항들을 포함해요. 그 디자이너로 가는 참조 사항들을 포함한대.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디자이너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flair는 is without doubt. 의심 없이 분명히 절대적인 필수다. 어떤 상품 카테고리에서는 절대적인 필수다. 플레어, 재능이라는 뜻이네요. 되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나 처음 봤어요. 개인적인 재능은, 이 재능이랍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개인적인 재능은 분명히 절대적인 필수사항이랍니다. 어떤 상품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물체에서는 뭘 갖고 있는? 낮은 정도의 기술적인 복잡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가구라든지 뭐 등이라든지 작은 뭐 어떤 가전기구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집안 뭐 가전용품들, 이런 것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재능이 중요하다. 그럼 그 뒤에 내용은 뭐야? 큰 규모에서는 개인적 재능이 아니고 팀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large scale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나 심지어 어떤 곳이냐면 강한 개성, 강한 성격이나 개성이 exercise, 행사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심지어 거기서 그런 곳에서조차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실질적이고 상당한 숫자의 디자이너들이 고용이 되어 있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고용된 디자이너의 실질적인 숫자가 많다라는 그 사실은 can easily be overlooked. 쉽게 간과가 되어진답니다.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인데 어디에 대한 강조야? 개별성에 대한 강조는 therefore problematic. 문제가 된대요. 개별성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작은 규모에서는 그냥 개인의 재능이 중요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고용된 디자이너가 많아지고 개별성을 강조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뭐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 디자인을 뭐 하려고 하는 능력? 팀 베이스드 워킹 인바이런먼트에 뭐 하려고 하는 능력이야? identify 이걸 확인하다, 확인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 이건 조종하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1번쪽으로 가는 거죠, 답이. 이거 1번 맞지, 다. 오케이. 근데 3번 했어? 3번 했어요? 이때 identify는, 너는 약간 identify를 동일시하다, 동화되다, 막 이런 느낌으로 본 거잖아. 맞아? 근데 그러려면 identify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 identify with는 동일시하다, 동화되다, 이런 뜻인데 identify가 단독으로 나오면 확인, 구별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단어를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야. 근데 팀 환경이랑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 답이 1번이에요. 오케이. 41, 42번은 어땠어, 시은아? 둘 다 맞았어요? 뭐 맞았어? 뭐 틀렸어? 둘 중에. 못 봤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 요거 풀어보자. 자, 41번, 42번을 접근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인드를 바꿔야 돼. 수능은 기세야. 들어봤어? 수능 기세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 항상 까다롭고 이건 어렵고 항상 나는 안 되더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안 읽힌다?
근데 단서는 반드시 있고 글이 길어지면은 주제는 쉽게 잡힐 거다라고 믿으면 진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41번, 42번은 정답이 후반부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라는 걸 제외하고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한 3, 4등급 대상으로 내는 문제인데, 얘들아, A, B, C, D 이 중에서 뭡니까? 문맥상 어색한 단어는 후반부에 나올 거고, 그 후반부 쪽으로 갈 때까지 이 글의 주제나 제목을 내가 정리하면 된다. 주관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 인류학자들,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 뭐 인류학자 이렇게 합시다. 환경 뭐 인간학자들, 인류학자들은 둘 다는 뭐에 동의하냐면 대디아에 동의하는데 climate crisis, 기후 위기라는 것이 그것의 중심에는요 뭐의 위기다? 상상력의 위기다. 얘들아 이 말이 어려워. 상상력의 위기다. 원래는 없는데 상상을 한 위기란 얘기야? 아니면 상상력이 없어서 나오는 위기란 뜻이야? 애매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상상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야? 아니면 상상력이 없어서 상상력이 부재된 상황에서 나오는 위기라는 거야?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글을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후변화는 상상력의 위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인기 있는 상상력들은 형성이 된대요. 뭐에 의해서? 소설에 의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16년에 책에서 Great Derangement라는 정신 이상이라고 나는 외우고 있거든. 근데 이 단어는 너네한테 너무 어려워. 고3들한테는. 몰라야 됩니다. 인류학자자 소설가인 A라는 사람은 takes on, 착수했는데 그의 관계에다가 착수를 했는데 뭐하고 뭐 사이에? 상상력과 환경적인 관리 사이에. 상상력이랑 지금 환경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지? 아직 잘 모르겠죠? 대대하라고 주장했대요. 인간은 실패했대. 응답하는데 기후변화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in part가 뭐야?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fiction, 소설 허구가 실패했기 때문에 believably, 믿을 수 있게 그것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대요. 그러니까 소설이 기후변화라는 걸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상력의 실패라고 한 건가? 상상력의 위기라고 한 건가? 그래서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A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fails가 맞는지. 뒤에 한 문장 더 읽어봐. 자, 이 사람은요, 대디아라고 설명합니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is largely absent from. 어디에서 부재되어 있다? 현대 소설에 안 나온다. 왜 안 나와? 사이클론즈라든지, 얘들아, 사이클론이 뭐냐면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라고 하고, 근데 그 인도네시아하고 뭐 인도 그쪽 지역에서는 그 오는 그 폭풍을 열대성 저기압인가? 그 폭풍을 사이클론이라고 한대요. 태풍이야, 태풍. 그러니까 홍수, 그리고 다른 재앙들, 그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이런 다른 재앙들은, 우리 정신에게 가져오는 이런 재앙들은 단순하게 보인대요. 너무 improbable. 이 뜻이 뭐야? 그럴듯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렇잖아. probably 그럴듯하니까 improbable은 그럴듯하지 않은, 없을 것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To belong in stories. 이야기 안에 포함되기에. 뭐에 관한?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관련된 소설에 사이클론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이런 소재가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 그런 게, 현대소설에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야. 현대소설에서 기후변화라는 것을 있음직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위기다라는 거야, 기후변화는.
이게 이 글의 주제야. 다시 말하면 소설에서도 기후변화를 다루고 위기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왜 안 다루고 있냐라고 비판하는 글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But climate change, 그러나 기후변화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뭐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특이한, 비범한, 아주 엄청난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으로 그 자신을 드러낼 뿐만, 단지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지. 사실, 환경론자들과 그 다음에 환경 비평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have pointed out, 지적했듯이 environmental change,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 imperceptible, 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인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단어 뭐야? perceptible이 뭐냐면, 얘들아, perceive 알잖아. perceive가 인지하다잖아. 그러니까 imperceptible은 인지 가능하지 않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세미콜론이 뭐야? 부연 설명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비슷한 말이 나와야 돼. 같은 말이 나오거나. 환경변화라는 게 인지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뒤에를 보면 그 환경변화는 진행된다. 빠르게. 그럼 인지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rapidly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얘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요. 단지 때때로만 생산해낸대요. 폭발적이고 아주 그 장관의 어떤 사건들을 생산해낸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우리가 전부 다 떠내려가고 막 그냥 미국의 어떤 주가 토네이도로 완전히 격파되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해수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환경변화는 그렇게 눈에 띄게 빠르게 인지 가능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꼼꼼하게 읽었어야 돼. imperceptible이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왔으니까 같은 말이나 동격이나 아니면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상한 겁니다. 오케이?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소설에서도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그 위기 상황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 상상력을 담당하고 있는 소설에서 이걸 안 다루고 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41번의 답은 봅시다. Differing attitudes. 다양한 태도. 뭐에 관한? 현재 기후 이슈에 관한 다양한 태도. 다양한 태도 아닙니다. Slow but significant. 느리지만 의미심장하다. 생태적인 움직임의 역사. 소설이 안 다루고 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 탈락. Silence of imagination. 상상력의 침묵. 와, 제목이 멋있다. 상상력의 침묵. Representing. 나타내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소설은 침묵하고 있다. 답이죠. 생생한 위협. Climate disasters spreading in local.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아니야. 이건 소설이라는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 The rise and falls of environmentalism and eco-criticism. 탈락. 소설이라는 개념 전혀 없죠. 오케이. 그래서 기세입니다.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 돼요. 자꾸 이 문제랑 싸워서 지다 보면은 나오면은 괜히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풀기 싫고 막 피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이 문제들이 강점이 돼야 돼.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빈칸 두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이 작문을 쭉 일관성 있게 같은 주제로 읽고 두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에너지가 덜 든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내가 문제 푸는데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강점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압도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난이도는 쉬워져요. 왜냐면 힌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네 탭스라는 시험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공인인증 영어 시험인데 그거는 지문 길이가 봐봐. 우리는 적어도 지문 하나 길이가 막 빈칸이면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탭스는 이거 반이나 아니면 3분의 1밖에 안 돼. 길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 안에 빈칸을 쳐놨어.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선택지도 되게 헷갈리고 그래서 모든 영어 문제는 길이가 길어지면 난이도는 쉬워집니다. 토플이 제일 쉬워. 나중에 토플 미국 유학 갈 일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세요. 토플은 지문 길이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 41번, 42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일단